주사법 김용환이 알려드립니다. 시장 공략주 공개 김용환의 주식 사는 법 주사법. 네, 인벤골드 김용환 매니저와 함께하는 주사법 주식 사는 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스튜디오에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인벤골드 김용환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현재는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종목별 차별화가 좀 심한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마 이러한 흐름들은 더욱더 좀 뚜렷해질 거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은 미국의 어떤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흐름들 속에서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벤트와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 이런 부분들로 우려감들은 있었는데 오히려 시장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가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또 경제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다는 것 시장을 또 배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연준에서도 역시나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기들도 좀 늦추겠다. 오히려 이런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가 막 올라가고 있고 경제 회복보다 빠른 부분들에서 찬물을 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액션들이 나와주면서 미국 시장도 지금 차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내 시장도 역시나 발맞춰서 좀 진행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그 대형 섹터 지수 관련주들과 함께 중소형주들 계속적으로 지금 어떤 그 인덱스 관련된 지수 관련 종목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업종별, 그다음에 종목별로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별 종목 장세들이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또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종별 순환매, 그다음에 2분기로 갈수록의 실적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포커스도 역시나 맞춰봐야 되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믿을 건 실적이고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믿을 건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과 수급이 좀 겸비되어 있는 종목들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종목들, 뭐 대형 섹터 종목들보다는 중소형 섹터들로 우리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업종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화학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효성화학, 롯데정밀화학, 구모석유 모두 이제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최근에 좀 강하게 형성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게 좀 시기가 만약에 지금이 3월 달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을 하고서 화학주는 무조건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미 1분기 때부터 1분기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화학, 정유, 그다음 철강, 건설 이런 어떤 트루카 같은 종목들은 경기의 어떤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로 같이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화학주들은 일단은 2분기 때 정점을 거의 넘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분기 때도 그 이상의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스프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제품과 원재료 가격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가폭이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에 대한 화학주들은 꼭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중립적으로 시각으로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화학주들이 다 간다라기보다는 그 중에서도 화학주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별로 나누어지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이긴 하지만은 이 배터리가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쪽에 대한 사업 부분에 어떤 강점이 있는 것처럼 지금 효성화학이나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이런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또 화학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뭐 효성화학뿐만 아니라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등 효성 그룹주들 트로이카 3인방, 뭐 효성 TMC, 효성 첨단 소재는 또 신고가입니다. 효성 그룹주들도 여전히 좋아서 이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효성 그룹주는 네. 하반기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효성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그 세척 공장에 쓰이는 그 산불화 질소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세계 2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다시 한번 또 개선되는 부분들 속에서 효성화학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돼서 오늘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효성 그룹주들은 각 분야마다의 어떤 시장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 마켓쉐어라고 하죠. 시장 점유율이
효성 TNC 같은 경우도 스판덱스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우상향 패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효성 TNC 그다음에 뭐 중공업도 효성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효성화학 역시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효성 그룹주는 저는 하반기까지 갈수록 나쁘지 않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은 시장의 어떤 점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효성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부각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효성그룹 관련된 종목들 하반기로 갈수록도 저는 또 유망하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반기까지 함께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인테리어 관련주들 볼까 합니다. 지금 NX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대림비엔코 현재 10%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하추도 1%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도 최근에 좀 계속 강한 흐름인데 왜일까요? 아마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은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첫 방송을 할 때 이제 뭐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 이 부동산 정책들과 함께 대선 정책 관련된 부분들로 이런 어떤 관련된 SOC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해보자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NX라든지 대림비엔코,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좀 더 나아간다고 하면 종합건설사인 뭐 범양건영 같은 이런 어떤 기업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에서 하나의 테마는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방향성들은 테마 쪽에서는 이제는 대선을 바라보면서 정책 관련된 부분들로 지금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택 공급 정책들 확대를 좀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다음 정권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유력 주자들, 유력 대권 주자들의 어떤 정책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런 부동산 확대 정책이나 안정화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관련 종목들은 저는 오히려 대림비엔코나 이런 종목도 오늘 급등세가 나오는데 추가적인 상승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대신에 눌림 목자를 좀 잘 잡아보자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저도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라서 다음에 제가 주사법에서 또 한번 가져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런 오늘 건자재 쪽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흐름들은 이런 그 대선 정책 관련된 부분들로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적인 어떤 테마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섹터니까요.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날인데 뭐 정책 관련주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 시장에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게 그냥 그 지난번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언을 했을 때는 이제 뭐 윤봉길 의사 거기 그 관해서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침 7시 반에 했어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출근을 했는데 유튜브에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어쨌든 공통적인 정책이요. 공정과 또 이제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서민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유력 주자들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건자재뿐만이 아니고 작은 어떤 그런 건설주들 그다음에 또 그동안 좀 진행이 됐었던 이런 어떤 그 부동산 관련된 가격 상승에 따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잘 지켜보자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번 대선 때마다 가장 좀 크게 움직였었던 섹터 테마들이 SOC 관련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려면 또 SOC 관련된 종목들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 저는 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반기로 가서 테마로서는 한번 잘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을 저희가 먼저 봤고요. 오늘 뭐 SK이노베이션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이제 IR이 진행이 됐는데 배터리 사업 부문의 분리와 별도 법인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현재 주가 8%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27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게 큰 노이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LG화학도 분할 결정을 하면서 역시나 이제 우려감들로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로 분할을 하면서 이건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들로 사실은 주가 하락하는 부분들이었는데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그런 또 우리가 예전에 LG화학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부분들로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내려가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양대 산맥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에 살아남는 거는 1등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SK이노베이션도 1등 기업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그런 어떤 분할 결정을 하면서 더욱더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시장에서 반응하기에는 이건 조금 더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부분들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아직 추세가 이탈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소나기 좀 피해가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나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LG화학 쪽이나 삼성 SDI 쪽으로 오히려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하고 첨언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SK이노베이션, LG화학의 분할 사례를 봤다시피 그래도 반등은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그래도 배터리 3사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또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연내 이제 또 배터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까지 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아직 존재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성장주들의 저평가는요. 사실 가치주들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성장주들의 저평가 매력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아직은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강자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왜 제가 LG화학이나 삼성 SDI 쪽을 말씀드리냐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삼성 쪽과 연계된 어떤 부분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쪽이나 미국 쪽 부분들에서도 캐파 증설을 워낙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 회수를 해야 되는 어떤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과도 훨씬 더 좀 많은 연결성이 있는 부분들이라서 결국에는 1등 기업이 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아마 SK이노베이션도 이런 분할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해놓는 어떤 부분들이지만 그만큼 경쟁력이 조금 이런 말 해도 되나? 조금 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보다는 다른 어떤 2차 전지 쪽으로 좀 베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셀 업체들 가운데 투자 매력도에 대한 우선순위는 좀 어때요? 배터리 사업 부분을 우려가 없는 뭐 삼성 SDI일까요? 아니면은 분할 이슈가 어느 정도 다 노출이 된 LG화학? 저는 LG화학이라고 봐요. 시장 점유율 1위.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뭐 삼성 SDI도 뭐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뭐 분할에 대한 이슈도 다 끝나고 더 이상 나올 악재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본연의 화학 관련된 어떤 그런 시장의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추세나 이런 부분들 본다 하더라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는 이제 반응 저가에 대한 부분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LG화학 같은 경우가 SK이노베이션의 어떤 하락에 반사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이슈 여기까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략주 들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소개해드렸던 종목부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어제 소개해드리고 많이 올라서 끝났더라고요. 좀 처음 들어보셨죠, 이 종목? 아니요. 원래 알고 계셨어요? 네네. 그래요? 네. 저는 사실은 원래 예전에 이게 버추얼텍이라는 종목은 알고 있었는데 사명 변경한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종목들을 막 이렇게 보고서 실적 관련된 종목들을 보다가 이 종목을 보면서 이거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우리가 봐야 될 업종들 섬유 의료 섹터를 계속 말씀드렸고 이런 의료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의료 관련 섹터들이 1, 2분기가 사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코로나 지금 백신 보급 확대에 따라서 보복 소비가 좀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 의료 관련 종목들은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수혜가 될 수 있는 또 성수기에 진입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스노피크 어페럴이라고 이제 캠핑용품 혹은 뭐 이제 그런 관련된 의류를 또 판매하고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 버추얼텍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이슈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다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의류 관련주로 지금 이제 탈바꿈한 부분들인데
사실 실적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하반기 때부터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좀 찍히는 부분들이고 결국엔 통틀어서 봤을 때 2021년도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도에 이제 매장 수가 한 12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6월 달까지 대략 한 60개 정도 지금 70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 연말까지 8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120개 정도 매장을 캐파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실적을 본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한 7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은 굉장히 저평가예요. 어제 같은 경우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매수를 크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기관들도 거의 한 30만 주 이상 들어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신고가가 나왔습니다만은 가는 말이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장중에 17%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2,000원 드렸는데 1,940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목표가 달성은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매수한 가격 라인 때부터 거의 7, 8%까지는 올라왔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자리가 뭐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뭐 급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량거래 급등 나온 이후에 오늘 또 한 번 음봉자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나왔던 음봉자리와 비슷한 이런 어떤 페이크 음봉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000원 유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제 새로운 공략주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어제는 이제 약간 좀 작은 종목이지만 굉장히 강한 기업,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던 기업을 좀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사실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보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테마나 수급의 어떤 부분들 혹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선 시즌이 7월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대선 관련된 또 이슈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떤 그 출정 관련된 부분들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젠 대선 구도가 잡혔기 때문에 각각의 유력 대권 주자들에 대한 정책들 분명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 리모델링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도시 재생 관련된 부분들 정책으로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타점 과연 뭐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하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가 저는 1,480원 바로 매수할게요. 영어로 SGA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49470이네요. 049470 SGA라는 종목을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을 고른 부분들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 그 경제민주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시장의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경제라는 부분들의 키워드가 이번 대선에서도 유력 대권 주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고 오늘 아침 7시 반에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떤 출정식에서도 계속 나왔던 게 공정이었고요. 그다음에 공정경제, 그다음에 경제부흥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서 공정경제 관련된 수혜주들이 바로 이 SI, 시스템 통합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들 중에서 SGA가 조금 더 우량한 부분들이 있고 또 차트상 봤을 때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통합 보안 시스템, SI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빅데이터 관련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정책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 대기업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면서 사실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한 공정경제 3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번 대선은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중소형 SI 기업들에 대한 또다시 또 테마가 형성되는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좀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들 뭐 정원의실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SGA 솔루션스 뭐 등등등 이런 종목들, 뭐 주민인터넷 같은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어떤 그런 SI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보여주시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그 앞서서 제가 시황 설명을 해드릴 때 결국에는 믿을 건 실적이고 또다시 또 단기적으로 믿을 건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대로 가는 종목들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미 직전에 상한가가 한번 치면서 대량거래가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크게 뭐 흔들리지 않고 상한가 라인대 한 3분의 1 라인대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다시 드라이버가 걸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대선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차후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내일이나 뭐 이번 주 안으로도 다시 이런 어떤 공정 경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SGL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 월봉상 보게 되면은 어제 이제 6월달 마지막 월봉이 만들어진 자리인데 월봉상 대량 거래가 지난달에 크게 좀 매집이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달에 들어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자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미 고가권에 있는 종목이 아니고 바닥권부터 좀 움직여주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라인 때는 저는 1,700원 라인 때 직전 고점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300원 라인 때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LG에 대한 가격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전고점 부근이 되겠네요. 지난 6월 18일에 기록했었던 1,700원이 목표 주가고요. 손절 가격 1,2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디지털 뉴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의 네. 이런 시스템 통합 기업들이요. 네. 다 뭐 디지털 뉴딜이나 뭐 이런 어떤 관련된 또 메타버스 쪽으로도 연결돼 있는 부분들도 네.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공정경제라는 키워드 안에서 이런 관련 정보들 테마를 이미 형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줌인터넷이나 정원에시스, 뭐 SGA 같은 이런 종목들이 네. 테마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이슈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벤골드 김용환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카카오톡인데요. 샵 2034로 김용환이라고 전해주시면 또 이제 제가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제가 7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녁 8시에 MBN 골드 사이트에서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리뷰 다 해드리고 주사법에 말씀드리는 종목들 리뷰 다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어떤 시장의 테마들, 개별 종목들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시니까 저도 8시 뉴스 보다가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 김용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